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매일 그냥 지나치는 저 평범한 전세버스 한 대에 한 지역 경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숨겨진 경제 생태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전세버스, 그것도 딱 한 대가 어떻게 한 지역 경제 전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 전라권의 전세버스 산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요,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과 성공 전략을 읽어내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움직이는 지역 경제. 그러니까 전라권의 전세버스 생태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요, 그냥 버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산업, 그리고 관광, 또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지 바로 그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세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성격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힘. 이 두 개의 엔진이 이 시장의 모든 규칙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게 이 시장이 완전히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남쪽, 그러니까 전라남도를 보세요. 여기는 철강, 조선 같은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통근 버스 수요가 1년 내내 아주 안정적으로 시장을 딱 받쳐주는 거죠. 반면에 북쪽, 전라북도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아주 역동적인 관광 수요가 시장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꾸준하고 다른 한쪽은 트렌드에 엄청 민감한 그런 시장인 거죠.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엔진이 시장을 끌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버스 회사들의 생존 방식도 정말 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던 낡은 비즈니스 모델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전 방식이 어땠냐면요. 대부분 그냥 개인 사업자인 차주들이 무슨 관광 이런 회사 이름 아래 그냥 모여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사실상 각자 장사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비스 품질이나 안전관리가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했거든요. 예를 들어 활기찬 중부관광처럼 버스를 80대 이상 직접 굴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전남 전세버스 협동조합처럼 작은 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대형 계약을 따내는 전략적 모델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더 버스 같은 곳은 농어촌 버스랑 전세버스를 결합하는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물론 용성고속관광처럼 43년 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 그 네트워크 하나로 꼿꼿이 버티는 베테랑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는 규모, 전문성, 그리고 안전 등급 같은 걸 내세워서 수익성 높은 공공기항을 따내는 방식으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아마 이 업계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건 바로 정부의 규제 하나가 어떻게 예측 가능한 기회 사이클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차량이라는 개념입니다. 한자로 차차, 나이령, 말 그대로 차량의 나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으로 정해진 퇴직 연령 같은 거거든요. 사실상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버스에 장착된 똑딱똑딱 돌아가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시한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랍도록 예측 가능한 사업 기회가 깍 하고 열리는 겁니다. 보세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낡은 버스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야 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게 완벽한 구매 이벤트가 되는 거죠.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이 나가는 위기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겐 그 새 차에 들어갈 모든 걸 팔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열리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차량이라는 규칙 때문에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통찰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사소해 보이는 물티슈나 방석 같은 물건들이요, 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생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그냥 기본값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도요, 그냥 손 닦는 물티슈에서 99.9% 살균력이 인증된 소독 티슈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즘은 학교나 공공서 계약을 따낼 때 우리 버스에는 이런 인증받은 소독 티슈를 비치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가장 흥미로운 전략적 변화는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운전석, 그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운전석에 놓는 좋은 방석을 어떻게 팔았을까요? 그냥 기사님들 편하시라고요? 복지 차원에서요. 이 정도였겠죠. 단순한 편의용품, 복지용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을 이기는 회사들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팝니다.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필승 전략인 건데요. 방석을 더 이상 운전자의 편안함을 위한 아이템으로 팔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시키고, 그래서 결국 대형 사고를 막는 핵심적인 안전 장비로 파는 겁니다.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전세버스라는 작은 시장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성공의 열쇠는요, 단순히 물티슈나 방석 같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품을 통해서 버스 회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그러니까 안전과 신뢰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방석은 사고 예방 장치가 되고, 소독 티슈는 우리는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세계를 고객만큼, 아니 어쩌면 고객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지금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산업들 속에요. 사실은 이 전세버스 시장처럼 복잡하고 또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기회로 가득 찬 곳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